우리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정신의학을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떤 그렇죠 이렇게 치료의학을 정립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일종의 가설이며 증명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 엉터리라고 보고 있고요. 뇌과학, 뇌의학에 기초해가지고 인간의 정신은 뇌에서 다스리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이 공급이 마약 같은 종류로 인해서 한꺼번에 사라지거나 도파민이 한꺼번에 사라지거나 했을 때 조절을 못하게 되는 그런 필요에 그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매일마다 공급해야 되는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계통, 그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이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무한정 생산되는 게 원료를 공장에서 원료를 공급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해야지 신경 전달 물질이 그렇죠 이렇게 생산이 되고 한꺼번에 계속 소진시켜주는 마약 같은 종류로 상시로 복용했을 때 시스템 교란 그렇죠 뇌에 있어서 어떤 정신 인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교란형 그 상태가 되고 계속 반복될수록 결국 망가지겠죠. 그렇죠? 또는 약에 의존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정신과 약을 의존할 때 그것 또한 그렇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인체 시스템 어떤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복용하면 인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뭐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뭐 그다음에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을 그때그때마다 조금 분비할 것인가 많이 분비할 것인가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교란을 시켜서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약을 상시적으로 복용한 사람 중에는 어떤 경우는 그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고갈이 마약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거죠. 인체는 이제 안에서 정기적인 신호, 뇌에서는 또는 화학적인 신호로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서 인체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뇌가 연결이 돼 있어서 각 부위와 그에 따라서 기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인체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든지 인체의 모든 그 조절 작용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약을 인공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마약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저도 이것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왜 정신과 약이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치료가 안 되게 하고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이 평생 치료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 사람은 계속 그거 안에서 정신병의 테두리 속에서 살기를 약간 관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DNA가 변형계를 통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학습을 통해서 뭐 구글을 통해서 5분 10분 공부를 하다든지 그럼 논리적인 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생각을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학습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뭐 음란 포르노를 이렇게 자주 보시면 생각과 행동이 음란해지고 그게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밭에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이 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정보가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비정상적인 결과를 갖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 나쁜 친구 나한테 유흥, 도박, 마약, 섹스 모든 유흥적으로 뭐 도둑질 거 나와서 유흥비가 필요하니까 도둑질, 강도질을 가르쳐.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인 아름다운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토론하면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라는 생각,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좋은 친구 영향.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취미를 갖게 해준다든지, 뭐 생각 행동을 똑똑하게 만들어야지. 지식과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영향을 줘서 좋은 가르침을, 좋은 스승일 수도 있고, 우린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부모한테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 학교 친구한테 영향, 사회가에서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좀 차단시키고, 인터넷 안에서도 악성 정보들, 이런 우리를 인생을 갖다가 파괴하거나 비정상적인 유흥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괴상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고, 정상적이고 좋은 쪽으로 취미를 기르고, 정상적이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쪽을 통해서 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배울 게 많은 친구들로부터 배움을 받는다면 참 좋은 거거든요.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아리 활동이 좀 과학적인 것, 뭐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좀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친구가 또 거기서도 유흥으로 인도하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것이고 어떤 정보가 비정상적인 것. 아무리 봐도 마약, 도박, 섹스, 집단, 혹은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집단 섹스, 그다음 뭐 부모와의 어떤 섹스, 가족 간의 섹스, 그다음에 동물과의 섹스, 또는 똥을 먹는 데든지, 그런 게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사람을 잡아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사람을 뭐 인육 먹는 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횡행하는 일도 있어요. 장기 적출,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잡아먹는 거, 피 마시고 싶은 충동, 사람을 살해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그 TV에서 공개 토론을 만약에 당사자가 한다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진 않아요. 비정상적인 뚜렷한 결과를, 이용철 같은 존재, 또 뭐 강호순 같은 존재가, 또 오원춘 같은 존재가 나와서 토론했다. 그러면 지존파가 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뚜렷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저건 아름답지 않다, 우리가 모두가 따라갈 만한 하지 않다, 비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비정상과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저거는 우리가 저렇게 가봤더니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했더니 악마가 돼버렸어. 선한 행동을 계속했더니 천사가 돼버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놓게 우리가 이렇게 천사가 되는 결과, 또는 악마가 되는 결과를 봐요. 사과를 심었더니 사과가 났더라, 배를 심었더니 배가 났더라. 이런 결과를 보고 정상과 비정상적인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그쪽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비정상적인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고 따라갈 만하지 않고,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요,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러지 봤을 때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 있다는 거겠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는데 우리 신체도 보면은 그 동물처럼 만들어지지 않아요. 손, 발, 손가락 5개, 뭐 이렇게 손가락 6개면 그래 정상이 아닌 상태. 그래서 또 손가락 이렇게 손이 이쪽으로 이렇게 굽는데 바깥쪽으로 막 굽어갖고 부러진 상태로 다니면 우리가 비정상이 됐다, 그래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도 2개인데 한쪽이 시력이 안 보이고 그저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나, 어떤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이 있고 심장 기능인데 정상적인 어떤 속도 속에서 뛰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뛴다, 그럼 비정상이다,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존재인데, 저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정상작동을 하지 않을 때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그래서 치료 행위를 하죠.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상 힘알이 없고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런 비정상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신체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잘 돌아갈 텐데 안 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비정상을 볼 수 있는. 그럼 우리 정신은 혹시 그러지 않을까? 정신을 뇌 구조에서 봤을 때 뇌에 각 기능이 있는데 그 한쪽 부분에 바이러스 감염 또는 어떤 약물 중독, 마약 같은 건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뇌의 어떤 기능이 하나가 안 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겠냐는,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죠.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이라면 인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갖다, 양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뚜렷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선천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가치관,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 유영철, 강호순, 오은춘 이런 같은 지존파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친구들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신에도 인간으로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뭐 돼지거나 개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랬을 때 개 행동을 하거나 돼지 행동을 한다면 이상한 거죠. 고양이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 물론 장난스럽게 유머식으로 개그하는 개그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자기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자라고 생각하면 이상하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물을 나 자신이 남자며 나 자신이 사람이며 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그에 따라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똑바로 인식, 의자를 의자로 보고 그다음 수건을 수건으로 보고 치약을 치약으로 보고 거기서 사물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행동이 결정됩니다. 의자를 토끼로 보면 토끼가 뭐 이렇게 풀마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인식할 때부터 마술적인 사고로 의자를 토끼로 변화시켰어요. 호랑이로 변화시켰어요. 이런 마술적인 사고 자체가 정신분열증의 하나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사물을 똑바로 보고 행동하는 것. 정상적인 결과와 비정상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우리가 채 모를 수 있어도 뚜렷한 것 사람 잡아먹고 그다음 피 마시고 똥 마시고 부모하고 섹스 그다음 뭐 자주권의 섹스 그다음에 집단상 뭐 동물과 있어 이런 누가 봐도 유영철, 강호술, 오은충, 지원초가 더 뚜렷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정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계속 비정상이 커져서 마침내 정상적인 것을 압도해 그 사회를 압도해 갖고 횡행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면 그 사회는 이미 미쳐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감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처벌에서도 보면 남을 살인하는 거. 그래 사람 잡으면 그러면 살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 강도질하는 거. 그리고 그거 갖고 재산 분리, 남 협박해서 사기. 이걸 다 사법 처리 그 대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5천만 인구가 서로 막 도둑질 강도질하고 서로 잡아먹고 그럼 완전히 그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그걸 처리를 해야죠. 비정상이 너무 커졌으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이라는 것도 그렇죠. 법을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인간의 양심 이런 도덕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뭐 어떤 사회 규범을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우 도둑질 강도질 행위하니까 법이 필요하다. 살인이 필요하고 사람을 잡아보니까 살인죄를 갖고 이게 처벌이 필요하다. 이래서 법이 발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상과 비정상적인 결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렷이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을 가지고 정상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것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 시간, 인생을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비정상적인 쪽으로 마약, 도박, 유흥, 섹스 거기서부터 모든 정신 구조가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저도 한때는 한때는 좀 성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갔으면 힘들었겠죠. 저는 이제 지옥 갈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잽싸게 차단을. 그래도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기 위한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그렇죠.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설교를 할 때도 지옥 가기 위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면 어떤 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행동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정상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존재한다. 그것을 독려하고 장려한다. 국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에는 뭐 도둑질, 강도질, 그다음에 뭐 근친 부모와에서 뭐 그다음에 가족 간에서 똥 먹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 있어요. 기생충 걸렸을 때 흠먹던데 무엇인가에 감염되어서 그들의 정신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신앙하고 악마가 주는 생각들에게 감염되지 않았을까. 저는 신앙적인 측면, 교회에서는 아마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악마가 주는 생각에 감염되었다. 거기에서 자신이 점령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가 주는 생각에 감염되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주는 악성 정보, 아동 포르노 이런 것들, 악성 정보, 사람 살해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보, 그런 비정상적인 정보를 접해서 그것이 감염되고 점령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면 누적이 되어서 내가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차단시키고 기도해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쪽으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에 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따라서 사람으로 만들어져 돼지는 아니잖아요. 개도 아니고 그다음에 토끼도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행해야 될 그 전쟁 때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질 사람 막 살해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빼놓고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시로 그런다면 사회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너무 커졌을 때 그 부분을 이게 비정상이다.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게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은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뚜렷한 것이 존재한다. 그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마약, 도박, 섹스, 유흥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유흥 쪽으로 갈 때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의 근친상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근친상간, 또 집단 어떻게 섹스, 스와핑조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에 동물과의 섹스, 사람 잡아먹고 싶은 충동, 또는 이렇게 살해하고 싶은 충동, 사람 뭘 화나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충동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제어를 해줘요. 브레이크 이렇게 차단 이렇게 해서 속으로 외치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저도 사람이더라 열받을 때가 확 하고 싶은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브레이크 사법적인 브레이크 그다음에 차단 이런 식으로 충동이 일어날 때 어느 정도 여기다가 학습을 시켜갖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것은 이제 한 4천만 번 쌓으면은 어느 정도는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지 인간이니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성과 합리적인 태도, 과학적 이성적인 태도가 비정상적인 충동을 제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상적인 쪽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사시는 게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권한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에 계속 긍정적인, 재밌고 웃기다라고 긍정 필터를 쓰고 모든 것이 불행하고 슬프다. 사람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이런 불안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볼 때도 TV 보면서 연습할 재밌고 웃기다라고 긍정 필터를 가지고 4천만 번 노력하세요. 계속 반복하면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학습되고 프로그램된 그런 대인공포나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마침내 깨지고 정상적인 쪽으로 계속 새로운 습관을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쪽으로 계속 발전하는 시키는 일이 우리 비정상적인 것을 이기는 비정상적인 습관을 이기는 생각과 습관을 이기는 그런
그런 그 해결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재밌다 웃기다. 그다음에 저거는 악한 것이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브레이크 차단. 저건 위험해 이렇게 마음속에 자신 마음속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으로 충동을 제어를 해주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인지 치료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그 정신과 환자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뭐 어떤 정신과 의사도 대신해 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5천만 인구 다 하나하나 정신건강을 체크하거나 할 수도 없이 자신도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은 적어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정신건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법적으로 의사 피력하면 법적으로는 그래 그 사람이 정신병 아닙니다. 살면서 수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매우 뚜렷하게 범죄적인 생각들과 실제 그런 행위를 했으면 범죄에 해당하기도 사법 처리에 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뭐라 그럴까 언짢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뚜렷하게 유영철, 강호순, 오은춘 이런 것들은 뚜렷하다. 비정상이 존재한다는 그쪽으로는 가지 말자. 그런 사람이 정신과 의사면 그래 정신과 의사가 사기치면 뭐 괜찮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사람 잡아먹거나 피 마시면 정상입니다. 정상 아니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똥 먹거나 부모하고 근친상하거나 가족 간에 섹스하고 짐승과 섹스하거나 자기 자신을 동물 돼지라고 생각하면 정상. 정신과 의사도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말도 그렇고 행동 논리적인 말 그다음에 법적인 의사 필요가 이상 없으면 정신병 아닙니다. 다만 어떤 특정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자를 가두거나 이렇게 범죄했을 때 가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온춘, 유영철, 강호수를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충동을 생겨서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가둬야 되는 정신과 의사라도 가둬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구급대원이라도 가둬야 되는 겁니다. 범죄를 했을 때.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신병에 대한 판단 기준,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뭐 보통 일상적으로 5천만 인구가 전체가 국도로 그냥 정신건강에 놀랍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말에 있어서 언어 소통에 지장이 없고 법적인 의사 표력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죠. 뭐라 그럴까 살아가는데 아무도 지장이 없다면 그 문제가 없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거나 그렇죠. 가족들의 돈 1,000억 원이 있더니 100억 원이 있더니 가족들의 모함을 당해가지고 또는 친척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공모를 따라서 범죄의 대상 정신병을 갖추고 이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그렇죠. 돈이 탐이 나서 얼마든지 이렇게 10억씩 받기로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살인 청부도 있어요. 필리핀 같은 데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어떤 데서는 그런 돈 받고 단 몇백만 원으로 사람 살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 세계 어디나 뭐 그런 게 있겠죠. 단가가 좀 틀리겠지. 그런 거 사람이 범죄를 할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범죄할 수 있다. 가족들도 범죄할 수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 잡아 가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의사필요, 의사소통 지장이 없고 또 법적인 호소를 할 수 있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사람이 범죄적인 행동을 했으면 따라 처벌하면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런 그 사람들도 범죄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감금죄와 협박죄가 협박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했을 때 무고죄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저도 헌법소원을 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범죄를 했을 때 잡아 가두는 것이지 범죄를 할 만한 것 같다. 소란을 피웠던 경범죄로 처벌을 하거나 경찰관이 가져가서 주의를 주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좀 주저하게 되죠. 5만 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데 한 해 그보다 더 일어난지도 모르죠. 밝혀진 것만 5만 건이니까 강력 범죄. 뭐 살인도 수백 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다 막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 해 4만 건의 총기 사건, 총기 사건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340만 명이 죽고 매년 중국에서 한 1000만 명 이상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명을 다해서 뭐든 간에 범죄로 인해 죽는 사람도 많겠죠. 그걸 어떻게 경찰관이 다 경찰관은 신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의 범죄가 잘 안 되도록 그런 사형경을 조성을 가서 주의를 준다든 뭐 범죄를 오히려 그 뒤집어 씌움당할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들은 만약에 침뱉고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집안에 들어와서 뭐 집단 강간하고 이런 것들을 협박하고 주위에서 이런 것을 범죄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피해자를 것을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뚜렷하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말을 하고 의사소통의 지장이 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호소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법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남을 잡아가두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법 이렇게 뭐 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남을 헌법에는 분명히 영장 없이는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것을 잡아가둘 수 없다. 검사나 판사도 죄 없으면 영장 발부 못 해요. 검사, 판사, 경찰도 못 하는 일을 뭐라 그럴까? 사설 구급대원, 자영업자들 또는 119 구급대원이라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명분은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가족이 보호자 동의 있으면 가족 이거 악법이라고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재판 결과를 따라 잡아 가두는 거지. 헌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이 정신과 의사라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 돈 필요해서 국립병원 정신의사 할지라도 또는 이렇게 일반 병원 의사를 여러 군데 그냥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조폭이든지 어떤 한 해 뭐 10억, 20억씩, 100억씩 올라가면 재산이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범죄 충동이 들지. 병원 당장에 개설이 병원 이렇게 유지가 힘들다 그러면 유혹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 100사람, 200, 300사람 해도 사설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서 고급 차량 사가지고 그 편법으로 등록시키면 다 누구나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가 어떻게 사람을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헌법도 있는데 헌법도 법이에요. 상위법입니다. 행정법이 형법을 이기질 않나. 감금죄잖아요. 그죠? 감금죄고 헌법 자체도 상위법이니까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행위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강력범죄 한 해 어떻게 다 막냐. 그래서 국가관리는 5천만 인구의 정신건강을 하나하나 살펴갖고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중국 총장,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다 파악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있냐. 조금의 정신 문제가 딱만 믿으면 해가지고 사법 처리, 구속.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범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가둘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봐도 그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또는 뭐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다 5천만 인구 마음을 갖다가 반신법으로 시켜보고 있다가 딱 제재하면 이게 정상 아니야. 구속시켜.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